자, 도형의 방정식 문제들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9이고 세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을 원이 만나요, 두 점에서. 그 만난 두 점을 연결하면 좌우가 정확히 넓이 비가 1대2가 된다. 자,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넓이가 36이에요. 이 넓이 36짜리를 원이 이렇게 딱 지나면서 두 점에서 만나서 좌우를 1대가 되도록 했다고 하자 이거죠. 자, 여기가 지금 A, B, C, D 이렇게 되는데 일단 원이 선분 CD와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y는 3이겠네요. 3 아래쪽에 이제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중심이 있으면서 이제 CD와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넓이를 이렇게 2등분한다 이건데,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0,a죠. 0,a니까 원의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서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 그러니까 선분과 만나지 않고 꼭지점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중심의 위치를 한번 판단해 보자 이거죠. 이때 중심의 위치를 판단을 해보면 이때의 a보다 커지면 이제 선분과 만날 거예요. 자, 지금 면적이 36이니까 이 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가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 면적이 12가 돼야 돼요. 12가 되려면 여기 길이가 4니까 요 길이가 6이 돼야 되죠. 6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원은 7,1을 지날 수 있어야 됩니다. 7,1을 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7,1을 지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어요. 지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원의 반지름이 5예요. 여기가 5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7이에요. 그러면 빗변이 밑변보다 작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선분 CD와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넓이 B 1대가 된다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선분 CD와 만나야 됩니다. 이제 선분 CD와 만나야 돼요. 자, 이제 원의 중심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원과 두 점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만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물론 더 위에서 만나면 이제 좀 바뀌긴 할 텐데. 자,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 PQ라고 잡으면, 자, PQ라고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요 길이가 9니까 높이는 똑같이 나눕니다. 그럼 여기 3이 되겠죠? 밑변만 바꾸는 거예요. 밑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기준 딱 잡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를 봤을 때 1대2가 되도록. 밑변이 1대2가 되도록. 그러면은 길이가 3만큼 가야겠죠? 그럼 요 좌표는 4,3입니다.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을 때 이 두 삼각형의 관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두 삼각형을 표현해 보면, 지금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요 길이가 같도록 표현했습니다. 같도록. 그때 만약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R, H, S 합동이 돼요. 얘네들이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돼요. 자, 뭐 길이가 같다라는 결론으로 얻게 되는 건데, 사실은 뭐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지금 높이가 같은 상태고 막꼭지각이 같고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따라서 길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다시요. 지금 여기 길이 9짜리를
1대2로 나눠요. 나눈 요 점을 잡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4,3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직선을 딱 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선을 그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두 삼각형은 일단 각이 앵글이 갖고 A, 그 다음에 R, 직각, 그리고 높이까지 갖게 되니까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점이죠. 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교점, 이렇게 에 대해서 이 교점 연결했다고 나왔잖아요. 문제에서. 두 점에서 만났고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 직선은 같은 거리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표시할 수 있죠. 점 P는 X쪽으로 4 플러스 P, Y좌표는 1 이렇게 될 거고요. P는 그 다음 제가 여기 Q라고 했죠. 여기 Q라고 한 이 점은 4로부터 왼쪽으로 P만큼 가고 높이는 5 이렇게 됐다. 이 녀석이 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원 위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 할게요. 아래 제곱 그러면은 P 플러스 4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 원막에다 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P 여기 P를요. 점 P를 P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A, 뭐 1 빼기 A라고 해도 되고 1 더하기 A라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점 Q를 넣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고 4 빼기 P 빼기 4 상관없죠. 그 다음에 5 빼기 A의 제곱, 5 빼기 A의 제곱, A 빼기 5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거로부터 우리는 지금 A가 필요하니까 P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P를 A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저는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빼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요. 빼게 되면 P제곱 사라지고 16 사라지고 8P 16P A제곱 사라지고 1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빼니까 플러스 8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P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잠깐만 이게 5, 25, 24죠. 그러면은 82, 83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에 집어넣어서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A에다가 2분의 3 이게 아까 얼마였지? 4였죠? 어디가 좀 편할래나? 어디 편한 데가 있을 텐데. 자, 어디가 편할까? 편한 데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편해 보입니다.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248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5의 제곱을 해서 A에 관한 식으로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A에 관한 식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거다. A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뽑아내려면 일단 전개를 하면 2, 2, 4, 4분의 5의 제곱 그래서 여기 예제곱, 예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랑 사라질 텐데 천천히 뺄게요. 일단 자, 일단 A제곱 뺐다. 그 다음에 2분의 5A를 더 한다. 그리고 4분의 5, 25 했고요. 요거 했고 마이너스 10A 그리고 25는 사라져라. 자,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하면 5A 제곱에 얼마가 되는 거죠?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까지 나왔다. 자, 이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나오면 A는 1 또는 5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A는 1 또는 5가 된다. 그래서 A가 1 또는 5이고 그때의 P A가 1이면 얘도 1이고 맞나? A가 1이면 1이고 그 다음에 A가 5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A가 5면 마이너스 1 맞나?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A가 1일 때 P가 1이라는 것은 중심이 여기에 있을 때 원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P가 1이니까 여기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고 또 중심이 여기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중심이 여기 있었을 때는 딱 정확하게 대칭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잘려나가는 교점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요. 중심이 여기 있으면 선분이 이쪽에서 이렇게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되면 그땐 이렇게 잘라서 넓이비 1대1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심을 밑에서부터 올리다 보면 위쪽의 선분 CD와 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최초로 꼭지점 C를 딱 만나는 순간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봤더니 반지름이 5인데 Y축으로부터 거리가 7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분 CD와 만나긴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자, 이제 만난다면 최초로 이쪽 아래쪽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자를 텐데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심이 여기 있었을 때예요. 중심이 여기 있었을 때 여기가 잘리면서 여기 면적이 12가 될 수 있었고 또 중심이 여기 있었을 때 이렇게 잘리면서 얘와 왼쪽과 오른쪽이 1대2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A는 1과 5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신발끈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직선이 Y축과 만난다.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X축과 만난다.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직선이 만난 게 C라고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점 D를 잡아가지고 넓이의 2분의 7배가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어떤 자취를 이룰 수 있나 봅니다. 어떤 자취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최단거리죠. 표현상 최단거리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 신발끈 공식은 어떻게든 만약에 세 점 모두가 원점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평행 이동을 시켜서 반드시 한 점이 원점이 되도록 이동시켜 주세요. 이동시켜주면 나머지 두 점은 원점이 아닌 곳에 있을 텐데 이때 이 삼각형의 면적이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쪽 있죠? 이쪽은 얘의 절반입니다. 또한 얘는 얘의 절반이고 등적 변형에 의해서 얘는 얘의 절반이죠. 결국에는 이 기역자 모양의 절반이 됩니다. 기역자 모양의 절반. 자, 그래서 삼각형 OAB의 면적은 기역자 모양.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죠? C죠. C고, 그 다음 여기 길이는 B죠. 그 다음 여기 길이는 기역자니까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 길이는 A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D다. 그럼 이 절대값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절대값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 자, 항상 두 점이 나왔을 때 X좌표, Y좌표가 곱해지는 현상을 보면요. 좀 이따 또 풀겠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X좌표와 다른 쪽에 Y좌표가 곱해지는 현상, 수식이 보이면 무조건 기울기 문제입니다.
기울기 문제예요. 그래서 기울기 얘가 크면 BC가 앞으로 나올 거고 얘가 크면 AD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X좌표, Y좌표가 곱해지는 현상이 보이면 기울기를 반드시 무조건 의심하고 체크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문제 보니까는 A라는 좌표가 뭐죠? A라는 좌표는 지금 보니까 0,10입니다. A라는 좌표는 0,10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좌표는 뭔가 봤더니 2,0입니다. 또한 그 C죠? C 좌표를 계산해 봤더니 연립하면 되죠? 4,6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D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여기서 계산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되니까 저는 B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키겠습니다. B가 원점 되도록. 자, 그렇게 되면 A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10이 되고 그 다음에 C 좌표요. C 좌표는 2,6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의 면적에 비해서 이 녀석의 면적이 2분의 7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2,B.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A, B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야 된다. B의 X좌표, Y좌표랑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ABC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일단 서로 X좌표와 Y좌표가 곱해졌을 때 플러스가 나올 놈을 먼저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2 곱하기 10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얘와 얘 곱한 걸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것의 2분의 7배가 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2분의 1 곱하기 Y좌표, X좌표 그리고 곱한 거를 빼라.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32가 되니까 8, 7, 8에 56이 될 것이고 7, 8에 56이 될 것이고 7, 8에 56이 되죠. 5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나눠주면 여기서 다시 조건을 봅시다. 조건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네요. 조건을 봤더니 X좌표가 양수인 점 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여야 됩니다. 얘는 양수여야 돼요. 이거를 벗겨보면 결국 OA 플러스 B 빼기 10 넘어가면은 66이 되나요?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얘는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6. 그래서 지금 여기가 OA 플러스 B 빼기 10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56 마이너스 56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번식을 표현해 보면 X좌표, Y좌표 어떻게 되는 거야 모양이 OA 플러스 B Y좌표니 플러스 이네 뭐 이렇게 있는 애가 있을 거고요.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대략적으로 이쯤 될 겁니다. 평행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6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6 되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예요. 근데 A는 양수라고 하니까 A, B가 존재하는 영역은 이쪽 선분이거나 이쪽 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쭉 가는 거고 이쪽으로 쭉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최단 거리는 두 후보가 있네요. 얘 아니면 요 녀석입니다. 그럼 이 거리가 얼마인가? 저 거리가 얼마인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계산해 보면 5, 5, 25, 26
그리고 원점에서부터니까 6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6분의 66 이렇게 되면서 얘가 되고, 이때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거리는 46이 됩니다. 얘보다는 얘가 훨씬 작죠? 훨씬 작습니다. 따라서 OD 길이의 최소값은 13분의 33 루트 26이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의도였을까? 직선과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을 찾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면적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신발끈 공식이 쓰이겠다. 자, 그리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에 대하여 길이의 최소값을 묻는다는 얘기는 이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다. 어떤 자취의 방정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자취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과 원점 간의 최단 거리가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D는 움직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동점이다라는 거고요. 면적 얘기가 나왔으니 A, B, C라는 점을 찾아서 그 A, B, C라는 점 중 하나를 원점으로 가게끔 해서 면적을 구하면 되겠다. 이때 가장 간단한 신발끈 공식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또한 X좌표와 Y좌표가 만나서 곱해지는 수식이 보이면 무조건 기울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BC 면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ABD 면적을 표현하게 되면 이 점 뒤에 XY 좌표간의 관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직선이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다시 잘 읽어야 된다. 이때 A는 양수다. 따라서 자체 방정식 중 존재 영역 표시하고, 자체 방정식 중 존재 영역을 잘 표시해서 이때 얘는 원점으로부터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다. 그리고 이때에서 최단 거리는 절편일 때다. 훨씬 작으니 얘가 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중선 정리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결합시킨 결합형 문항인데요. 중선 정리. 중선 정리는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공식으로서는 따지지 말고, 보통 이런 류의 문제는 A, B를 정점으로 주고 P를 동점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뭐를 주로 많이 질문합니까? PA제곱, PB제곱의 최소값 같은 걸 묻는데, 그때 키는 중점과 점 P 간의 관계, 여기서 포인트가 난다고 보면, 이 문제에서는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묻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문제들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중선 정리에서 보통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A, B를 정점으로 줄 테니 이건 정점일 거고, 얘의 최대 최소는 중점과 P 간의 관계를 묻는 상황이 많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다음 걸 얘기하면,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은 내분점과 관련된 얘기죠. 내각의 이등분선은 내분점과 관련된 얘기다. 이 각의 이등분선은 이 정점을 PA 길이 대 PB 길이비로 내분한다. 따라서 얘와 얘의 길이비는 얘 대 얘다. 내각의 이등분선은 두 점을 P로부터 A까지, P로부터 B까지 길이비로 내분한다. 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적용으로 갈게요. 문제 적용으로. 자, 중선 정리를 적용해서 지금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A 원점이고 B 여기 길이 6이고, 그 다음에 AC 길이는 C 좌표는 모르네요. K라고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점 잡고요. 직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를 쓸게요. AB 제곱 AC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BC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BC의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랑 같다고 했냐면 2AM 제곱과 그 다음에 8MD. D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서, 자, 제곱식으로 표현한다면 결국 BC 길이는 MD 길이의
4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D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사실. D가 이쪽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쪽으로 밑쪽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밑쪽으로. 그래서 위쪽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B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MD 길이 4배가 B시라는 건 이게 중점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대 1대 2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수식으로 쓸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1대 1대 2라는 거 그냥 1대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대 3이다. 1대 3이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는가? 1대 3, 1대 3, 1대 3. 이게 지금 뭐죠? 가계 이등분선이에요. 그러면 1대 3은 6대 K입니다. 그러니까 1이 6에 대응돼요. 그럼 3에 대응되는 게 뭐가 돼야 됩니까? 1대 6이면 6, 3, 이땐 18이 돼야죠.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이번에는 C쪽에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3대 1입니다. 3에 대응되는 여기가 6이에요. 그럼 1에 대응되는 애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때는 2가 대응돼야죠. 왜?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첫 번째, 이게 한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위쪽, 이쪽. B쪽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C쪽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B쪽에 가까이 있었다면 이 1에 대응되는 게 6이니 K는 정확히 3배가 되어야 된다. 가계 대문선이니까. 그러나 C쪽에 가까이 있다면 3에 해당되는 숫자가 6이니까 1에 해당되는 숫자는 2겠구나. 그럼 K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18과 2, 2개가 있을 수 있었구나. 라는 놓치기 쉬운. 그렇죠. 여기는 어디도 점 D가 B에 가까운지 C에 가까운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놓치지 않는 문항, 놓치면 안 되는 이런 문항들을 변별력 문항이라고 얘기합니다.